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자취생 A씨는 얼마 전 배달 앱으로 족발을 주문했습니다. 족발이 도착한 건 2시간 뒤, 늦게 배달 온 음식은 상태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번 배달 갔던 음식이 자신에게 다시 배달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A씨는 앱 리뷰란에 사진과 함께 이 상황을 적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족발집 사장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당장 리뷰를 지우라고 화를 냈고 사장은 리뷰를 지운 걸 확인하고서야 돌아갔는데요. 이 상황,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주문할 때 고객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사용 목적은 주문한 음식을 무사히 배달하는 데 목적이 있죠. 업체 측은 음식 배달을 마치면 고객의 주소를 자체적으로 파기를 해야 합니다.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이죠. 이처럼 배달 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배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리뷰를 남긴 A씨는 족발집 사장의 강압적 태도가 너무 무서워서 손까지 떨렸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뷰를 지우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이죠.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포심은 제3자 등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면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강요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돼야 됩니다. 따라서 족발집 사장이 리뷰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발언이 어떤 태도로 행해졌는지, 자, 이런 사정에 따라서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셔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자구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또다시 형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재테크에 좀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재테크를 되게 못했어요.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가끔 해보면 왜 이렇게 손실이 잘 나는지, 저는 안 맞는다 해서 사실 재테크에 관심 없었는데. 마이너스에선? 네. 근데, 네. 요즘에는 좀 안 되겠다. 좀, 남들도 다 하니까 좀 해봐야겠다고 해서 주식도 좀 해보고, 근데 네. 주식도 그렇게 수익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걸로 조금 한번 관심 갖고,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수익이 나십니까? 조금 난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래요. 오늘 만나볼 사연이 재테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연 만나보고 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은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유독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사실 관심을 넘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를 바라는 늘 대박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몇 해 전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하나보다 했지만 점점 더 깊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며 매일 제게 비트코인 대박설을 일장연설을 했죠. 그러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던 시기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걸 제게 들키고 난 후엔 집에서 밤낮으로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암호화폐만 바라보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아이고, 요즘 비트코인이 급등이다, 뭐, 난리더라고요. 열풍이다 보니까, 직장까지 그만두셨다고 하네요. 부인 입장에서는 좀 큰일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직장은 그만두시나요? 큰일 나죠. 직장 그만두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요즘에 정말로 이 가상화폐가 열풍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래량이 거의 뭐 2위, 3위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2, 3위가 안 되는데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거래량이 뭐 2, 3위 정도 된다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우리 뭐 그거를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가 또 그거가 특히 높다고 프리미엄이라고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이제 높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이 뭐 심지어는 뭐 이제 군인들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장인들도 하고 있고 뭐 직장이 없는 사람도 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렇게 빠져 있는 남편은 어떻게 부인이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한편 그 남편의 입장이 또 이해가 가는 게 남편도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잃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전문인들도 마찬가지고 속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네.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 근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네.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리니까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영업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돈은 네. 벌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부동산을 하자니 돈이 없고 네. 주식 투자를 하자니 주식 투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또 이익을 나기 힘들고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거는 이 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 남편의 심정, 네. 젊은이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비난을 하기보다는 네.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투자까지 하는가. 그런 좀 현실을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심정은 되죠. 이해는 하는데 네, 걱정은 되긴 하죠. 걱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정을 꾸려야 하고 네. 당장에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네. 혹 뭐 잘 되면야 좋지만 네. 안 될 경우도 또 그렇죠. 대박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투자해가 거기에 올인을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또 대비해야 되니까 사실은 부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반대를 할 경우에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네. 이제 얼마나 아내는 걱정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남편이 정말로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래도 아내가 걱정을 할까요? 아내도 좋아하겠죠. 이제 문제는 손실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건데, 그죠. 이 가상화폐는 또 굉장히 위험한 투자는 맞습니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억을 벌어내네, 뭐 수십억을 벌어내 이런 이제 소문이 이제 막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요. 맞아요. 뭐 수억을 벌었다는 것은 반대로 수억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집, 뭐 전세금 다 빼가지고 아니면 집 담보대출 뭐 완전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했는데 그걸 다 이제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위험한 투자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가족이 반대하는 투자. 뭐 아내가 반대하거나 반대로 남편이 또 아내분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남편이 반대하는 투자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좀 명확하지는 않는데 이거 주식 투자랑 비슷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에 빠져 있는 경우에 이혼하고 싶다는 상담이 예전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을 투자했는데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뭐 손실이 났다든지.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뭐 불법도 아니고 또 합법적인 거니까 합법적인 투자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났다.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아내나 남편이 완전히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리한 투자를 하고 독단적인 투자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뭐 대박이라고 하면서 집담보대출은 물론이고 그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장인 장모 집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 손실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인 집뿐만 아니라 처가까지 다 소위 말해 말아먹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부부 갈등이 심해진 경우에는 뭐 이혼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례별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수익이 났을 경우에 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사건을 몇 건 해봤는데, 네.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일이거든요. 사실 법원에서도 이런 실무회가 쌓이지 않고, 네. 상대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산분할 주장하고, 또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사실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재산분할 대상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도 아니고 뭐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하고 비슷한 구조로 보거든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특정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뭐 가상화폐를 하는 것만 알았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려주지가 않으면.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디에 은행에 이제 거래하는지 알면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구입한 내역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디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알면 돼요. 특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혹시 가족이 이런 가상화폐를 하면 어디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 거래소에서 사실조회를 했는데 네. 그 답을 안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정보다 해서 뭐 네. 고객정보라고 해서 안 줬는데 지금 특근법이 이제 생겼거든요. 네. 특근법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도 투명하게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이제 하면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그 자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네.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금액을 구입했는지만 밝힐 수 있다면 그렇죠. 그 가치가 현재화된 걸로 해서 재산분할 네.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압류가 가능할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상화폐는 은닉이 쉬워요. 네. 일반 재산보다 은닉이 쉬운 게 이 지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가상 지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자신만이 아는 가상 지갑에 이 가상화폐를 인정해 보면 그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 예금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로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를 압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소를 알면은 상대방이 그 가상화폐를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빨리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거래소에 압류를 합니까? 맞습니다. 거래소에 네. 압류를 해야겠죠. 한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철 변호사님, 오늘 네. 저희가 변호사님 신청곡을 좀 받아보려고 네. 해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브레이브, 용기를 내라는 브레이브라는 그런 음악을 신청곡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인철 변호사님의 신청곡,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